네, 반갑습니다. 예. 자,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죠. 오늘 덥습니다. 예. 자, 오늘은 취득세 세율 부분입니다. 35페이지. 자, 이 세율 우리가 그 취득 세율 부분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암기를 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6번에 보면 취득세 세율 해가지고 표준 세율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범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쯤 보면 표준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50%. 자, 밑줄 것이고. 자, 그럼 가로 2번에 보면은 어떤 말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취득세뿐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세금들은 대상은 하나인데 세율이 2개 이상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항상 높은 세율이다. 그래서 높은 세율 줄 거면 되죠. 자, 그래서 높은 세율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밑에 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합전 취득세 표준 세율 해가지고 1000분의 20 해가지고 2% 돼 있죠. 그럼 통합전 소유권 등기의 등록세 표준 세율 해가지고 여러 세율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현재는 취득세 표준 세율이 어떻게 돼 있다? 1000분의 23. 그러니까 우리가 세율을 할 때는 항상 밑에 1000원짜리가 한 개 깔려요. 1000원짜리 깔리니까 1000원짜리는 떼버리고 내 머릿속에 암기할 때 23, 그 다음에 28, 이렇게 30, 그 다음 35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이 통합전에 언제 통합했느냐?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2010년 12월 31일 전까지는 우리가 취득세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등록세 따로 있었다. 그래서 우리 취득이 소유권이죠. 그래서 사실취득이 있어요. 이 사실취득은 등기 등록 관계없이 그 취득 유형에 따라서 앞에 우리가 취득 시기비였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권리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 가능한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 바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취득 세율은 어떤 취득 형태나 전부 다 몇 프로 있느냐? 2%를 세율 적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취득이란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 등기한다고요. 그럼 등기를 한다. 이것은 소유권 등기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취득했을 때 소유권 등기 외에도 뭐 나중에 설정 등기 있어요. 그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등록세에 그대로 두고 소유권 등기만 통합했어요. 취득의 등기만. 그럼 우리가 소유권 등기는 취득 유형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면 권리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유상은 내가 타인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권리를 좀 강하게 주장하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고, 그다음 무상으로 받은 거는 인과관계가 있죠.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부터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가가 조금 수수료 적게 드는. 그리고 상속받을 때는 뭡니까? 가장 낮겠죠. 자,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네? 그걸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 것이었죠. 그래서 서로가 나눠 가졌어요. 소유권 중에서 가장 권리 주장이 약하다해서 그리고 0.3%. 그런 차이 등을 두어서 등기 세율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2%도 있고, 그 다음에 1.5%도 있고, 그 다음에 1%도 있고, 0.8%도 있고, 그 다음에 0.3%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는 사실 취득에 대해서 등기를 하려면 다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거는 등기 관계없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가 등기 세금은 대부분 내고 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취득자에게 자 30일 안에 세금 내야 됩니다만 해가지고 뭐 신고서 납부서만 건네줘요. 그럼 집에 가서 뭡니까? 납부서는 뭡니까? 서랍 콕 집어넣고 안 내더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2011년부터 11년 1월 1일부터 이 두 개의 세금이 통합됐습니다. 이 통합된 것을 지금 현재 표준 세율이라 한다 하는 거죠. 통합된 세율을 표준 세율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적용되는 세율이 4%가 있고, 그 다음에 3.5%가 있고, 그 다음에 3%가 있고, 그 다음에 2.8%가 있고, 2.3%가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밑에서 23, 28, 그 다음에 30, 35, 40. 내가 앞에 마지막 갈 때 내 신체를 이용하라 했죠.
맨 밑바닥에 두 개 나눠져 있죠. 맨 밑에 23. 그다음 무릎 부분이 28. 그다음에 내 배 부분이 허리 부분이 30. 그리고 어깨 부분이 35. 제일 높은 머리 부분이 40. 되나요? 그래서 밑에서 계속 23, 28, 30, 35, 40 계속 몇 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중간에 내가 모르는 단어는 발을 안 놓을 거라고요. 계속 불러주면 23, 28, 30, 35, 40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것이 5개가 되면은 우리가 취득은 어떤 취득 형태가 있느냐? 자, 원시 취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계 취득이 있을 거예요. 성계는 다시 정려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과 그 다음에 성계 취득과 자, 성계 취득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유상 성계가 있고 대가 없는 무상 성계가 있다고요. 자, 무상에는 다시 정려와 그 다음에 상속으로 나눠집니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일반 취득입니다. 근데 취득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각각 다르다 하는 거죠. 취득 유형에 따라서 각각 세율이 다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취득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미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데 이미 취득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부가 그 물건의 전부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발생해서 이걸 분할했어요. 그럼 공유재산을 분할한 것은 사실 취득은 없죠.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이니까. 근데 권리관계가 각자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가지다가 분할했을 때는 이제 전부 권리를 없죠. 그래서 이걸 소유권 분할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 보면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총유물 분할을 비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가지고 있다가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 주장이 가장 약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뭐다? 사실 취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리 주장에서 가장 약한 것이 분할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그 왼쪽을 보세요. 왼쪽. 그래서 모든 분할적인 행위는 전부 다 얼마를 한다? 2.3% 한다. 1000분의 23이다 하는 거고. 자,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세상에 처음 태어났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무릎 부분입니다.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계 취득은 하나, 둘, 셋. 위에서 내려오면서 세율이 낮아집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세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요 동작을 해준 이유가 노래 부를 때 머리, 어깨,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그렇죠. 머리, 어깨, 무릎이라고요. 노래 자체가 머리, 어깨, 무릎. 되나요? 그럼 머리가 얼마죠? 40. 어깨가 얼마죠? 35. 무릎이 얼마죠? 28이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에 유, 정, 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눈도는 찍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5가지 세율만 기억한다면 요 세율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암기가 되는, 그게 있는 표에 있는 것이 다 적어지는 논리가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유, 정, 상. 그래서 유상성계, 정려 취득, 상속 취득입니다. 근데 이거는 각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성계 취득은 유, 정, 상이 있지만 요거 자체만 한다면 이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외. 제 예외적인 경우는 유상 취득일 때는 너가 농지를 유상한다면 농촌과 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세율을 낮게 해준다고, 인하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려받은 자가 누구냐? 비영리 사업자라면 세금을 좀 인하해 주겠어라는 겁니다. 또 상속받았는데 역시 농지를 상속받으면 역시 지분을. 그런데 농지는 위와 아랫부분 여기서 예외를 두어서 앞에보다 세율을 좀 낮춰준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정려에 대해서는 농지의 예외가 없고 받는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럼 앞에보다 세율이 낮아야 되는데 그 낮은 방법은 우리가 자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셋. 두 가지 방법을 내가 제시할게요. 한 칸 건너뛴 세율을 정한다. 한 칸 건너뛴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4%보다 바로 밑에 세율이 3.5%가 아니고 한 칸 건너뛴 세율 몇 프로? 3%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려는 얼마? 3.5%인데 한 칸 건너뛴 세율 얼마? 2.8%다 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럼 여기는 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는 뛰는 것이 없죠. 뛰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세율 2.3%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취득세 표준세는 이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순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순서 됐죠. 그래서 2가지 방법, 한 개 건너뛴 세율을 하든지 아니면 밑에서 하나 둘 셋 순서가 됐나요?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세법을 가르치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세법은 문장에 있는 것을 올바르게 표현해서 문제에 실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 자체를 많이 자주 보면서 내가 한 개라도 암기를 하려고 좀 노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잊어버려. 그럼 자주 보다 보면 완벽한 암기 안 된 사람은 뭡니까? 자주 보다 보면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그 지문이 내 눈에 들어와요. 이해됩니까? 너무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지만 하나라도 명확하게 내가 시험에 잘 논다는 거, 이거는 매년 시험에 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법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취득세의 세율 부분인데, 자, 이거는 뭡니까? 취득 형태에 따라서 세율을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취득 유형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또 예외적인 규정이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주택 유상 승계 부분에는 일반적인 모든 유상은 4%입니다. 자, 일반적인 모든 유상은 뭐다? 4%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예외가 이놈은 주택 부분이에요. 주택에 대해서도 유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주는데 그 가액에 따라서 차등하게 적용됩니다. 뭐 한다고요? 가액에 따라서 차등하게 적용된다. 가액에 따라 차등. 자, 여기부터 이제 뭐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자체 단위가 가장 낮은 세율이 몇 프로냐? 1%입니다. 몇 프로? 1%. 가장 높은 세율이 몇 프로냐? 3%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주택은 그 가액에 따라서 1%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 중간 사이에 또 세율을 또 원래 쉽게 1%, 2%, 3% 됐는데 요 중간 사이에 또 세율을 또 나눴어요. 이놈의 법이. 예, 그래서 상당히 짜증스럽게 만드는데 그냥 주택은 가액에 따라서 차등하게 적용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는. 알겠나요? 가액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요 자체가 있고, 그런데 주택을 정려받았다 할 때는 예외가 없어요. 주택을 유상할 때는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 주택을 정려받았다 그것도 일반 부동산과 똑같죠. 3.5% 합니다. 자,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때도 일반 부동산처럼 2.8% 합니다. 주택을 신축했다 똑같이 합니다. 2.8%. 주택을 공유했는데 분할했다 역시 2.3%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뭐 할 때만, 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만 이 혜택을 준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히 유상만 하지 말고 그 유상에 대한 개념을 묻겠죠. 자, 그럼 밑에 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 볼까요? 자, 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 보면 1번이 취득세의 농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땅은 이름이 28개 있죠. 그 첫 마디에 뭐니까 전, 답, 가, 목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라는 개념은 전, 답, 가수원까지는 일반적으로 농지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취득세만 농지의 범위를 목장용지까지 둔다 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요 취득세만 이 농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둔다? 네, 목장용지까지 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요건이 이 농지로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간단히 그 지문을 보면 사실상 지목하고 사실상 지목, 공부상 지목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고 이것이 플러스 뭐한다? 사실상 용도가 같아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해서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농지로서 그 작물 재배로 이용되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자, 밑쪽에 취득 당시 있어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가수원, 목장용지, 토지로서 뭐라 했어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른 생물의 재배지 및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일단 취득세 농지 범위는 뭐다고요? 전, 답, 가수원, 목장용지. 됐나요? 근데 어디에 맨 앞에 공구상 돼 있죠.
그럼 공부상하고 그다음 뒤에 가운데 좀 실제 이렇게 있죠.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용도가 뭐한다? 같아야 된다. 그때만 혜택을 받는고요. 자, 그다음 2번 건축물의 면적 증가 부분이 있는데요. 자, 건축물의 면적 증가. 자, 건축물의 면적 증가 부분에 가로 속에 뭐 했나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이미 앞에 설명했죠. 자, 우리가 건축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5종류가 있어요. 자, 그 5종류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제외하면 뭐가 나올까요? 정축, 개축, 이전이 나와요. 그래서 건축 행위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합니다. 라고 하면은 방금 정축, 개축, 이전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둔다면 우리가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됐나요? 자, 이거는 건축 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 자체는 뭐냐면은 새롭게 건축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수선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 자체는 일단 가세 표준은 세율을 증가하는 가세 표준은 맹심하세요. 무조건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증가한 가액에 가세표. 그럼 여기 곱하는 세율을 결정할 때 이 자체에서 이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 면적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면적 증가분은 기존에 없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무슨 세율을 한다? 원시 취득 세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이 몇 프로입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항상 내 신체로 두 번째야. 두 번째는 얼마야? 2.8%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면적 증가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면적 증가 부분 없고 그냥 이거는 뭐냐? 앞에 간주 취득이라죠. 그럼 간주 취득이에요. 그럼 간주 취득은 뭡니까? 본다. 이 증가한 가액에 뭡니까? 간주 취득은 사실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간주 취득은 사실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취득이 아니죠. 자,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취득의 형태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란 것이 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상 취득이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취득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취득이니까 소유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행위가 있잖아요. 사실 취득이니까 소유권 등기가 있으니까 두 개를 통합한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되나요? 근데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럼 지목 변경은 땅을 산 건 아니지만 그 지목 변경을 가액이 높아진다면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했죠. 그럼 사실 토지의 사실은 취득이 없잖아요. 없는데 취득으로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니까 소유권 등기는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취득으로 보라 했으니까 세율은 몇 프로만? 2%만 적용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것이 우리가 간주 취득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했어요. 법률상에 주어진 변경의 원인에서 가액이 증가돼야 돼. 그래서 토건 차기선 있어요. 토건 차기선 변경. 내가 이쪽에 표를 딱 그려줬어요. 네? 토건 차기선 변경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한 거, 그다음 건축물을 개수나 건축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간주 취득이라면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다음 비상장법인의 가점주가 된 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법에서 정해주는 것은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간주 취득은 그래서 2%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속에 보면은 다시 돌아가면 용어를 또 익혀야 되는데요. 지금 등기 세율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죠. 5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 취득은 어떤 취득 형태나 똑같은 2%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세율 안에는 이 5가지 표준 세율 안에는 동일한 세율이 몇 프로 돼 있다?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를 우리는 뭐로 불러주느냐? 중과세. 네? 중과세 하는 기준, 중과세 기준이 되는 세율이야.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세자 빼고 중과 기준 세율이야. 중과 기준 세율은 몇 프로 생각하라? 2%.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간주 취득들은 전부 다 뭘만 정한다? 중과 기준 세율 2% 정한다. 이렇게 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있네요. 보세요. 자, 공유했을 때 이 공유재산 취득은 지금 내가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미 요거를 공유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1등기부의 부동산이 있어요. 등기부가 하나다는 것은 물건이 하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공유 취득했어요. 그럼 지분을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60% 지분과 40% 지분을 가지고 취득했다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얼마짜리냐? 10억에 구입했다. 그러면 요 물건을 우리가 이 10억에 대해서 그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정해서 세액을 산출하겠죠. 그럼 이 세액을 가지고 요 지분별로 나누겠느냐?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 10억이란 금액을 지분인 60%인 얼마? 6억과 그 다음에 40%인 4억을 나눠서 이것이 뭡니까? 지분 가액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전체 가액이 되겠죠. 그러면 지분 가액을 나눠서 여기다가 각각 세율을 적용하겠느냐? 이 방법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방법을 하지 않느냐? 이 방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공유 취득할 때는 뭐다? 지분 가액에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운데쯤에 공유물일 때는 자, 그 취득 지분 가액을 줄 거면 되죠.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가세표현해서 각각 줄 거면 되죠. 자, 충분히 이해했겠죠? 어려운 이해가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이 주택 유상 취득을 세율이 있는데요. 주택 유상 취득의 세율이 있는데 자, 그 가정이 여러분은 이 전체를 지금 현재는 기본 세율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알겠나요? 그래서 아까 내가 1%에서 3%를 했죠.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는만 유일하게 가액에 따라서 차등하게 세율을 하는데 69초입니다. 69초. 뭐라고요? 69초입니다. 주택은 그 가액 기준이 뭐냐? 69초입니다. 그래서 6억 기준이고요. 그 다음 9억 기준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 초과 기준이에요. 그럼 6억까지죠. 6억 이하. 그럼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 됐나요? 그럼 9억 초과입니다. 되나요? 원래는 이것이 1%, 2%, 3%인데 이 구간을 또 뭡니까? 나눴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니까 4번에 2번 보니까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취득은 취득 가액에 따라서 또 뭐한다? 또 차등하게 돼 있어요. 또 차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택 취득 가액의 3분의 1을 곱하고 다시 마이너스 3. 거기서 10%입니다. 거기서 몇 프로? 10%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만 기억하세요. 1%에서 최대 몇 프로다? 3%다. 주택은 가액에 따라 차등한다. 이렇게만 여러분 알아두라고요. 알겠나요? 괘씸죄에 걸린 사람이 있어. 굳이 요거를 할 필요 없는데 굳이 요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출제자가. 그런 사람 드물어. 아마 꿈자리가 뒤숭숭할 거야. 그래서 일단 요것도 힘든데 주택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유상. 되나요? 가액에 따라 차등한다. 그럼 다른 것들은 뭡니까? 가액에 따라 차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5억이다. 토지를 10억 했다. 10억 정부의 4%라고요. 이해됐나요? 100억이다. 100억 정부의 4%라고요. 근데 주택은 가액에 따라서 나눈다 하는 거죠. 이건 초과 누진 구조가 아니에요. 초과 누진세 구조가 아니라고요. 예. 자, 그다음 주의 봅니다. 주의. 자, 주의 부분 1번에 보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부속 토지에 취득했다 하면은 1000분의 40을 적용하세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됐습니까? 지금 이 가정의 이해는 요거죠. 자, 땅이 있는데 이 땅 소유자는 갑이었어요. 그럼 땅은 그것을 나대지 상태로 가지고 있었어요. 나대지 상태로.
그럼 어리는 사람이 갑에게 뭡니까? 너 땅을 내한테 좀 제공해줘. 내가 그 건물을 짓게. 그럼 여기서 주택을 어리란 사람이 주택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축할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이거는 원시 취득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원시 취득이니까 이때 세금은 2.8%를 냈겠죠. 건물 부분에 대해서. 됐나요? 그런 사람이 그럼 어리 나중에 이제 갑이 있으니까 갑이 계속 말하겠죠. 너 건물 네 땅에 있으니까 이거 사들이라. 내 땅을 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땅은 다른 사람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 너가 이거를 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리 이 갑의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겠죠. 그래서 어디 주택에 이용되는 부수 토지가 됐잖아요. 그럼 주택에 이용되는 부수 토지를 취득할 때 예? 원래 기준은 뭡니까? 이 건물 자체가 뭐 거래가 될 때 세금을 인하해 주는 것이지 땅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록 주택에 이용되는 부수 토지라 할지라도 건물이 원래 무슨 취득이었다? 원시 취득이었다고요. 유상승계 취득 아니다. 그럼 이거는 가액에 따라서 뭡니까? 1%에서 3%를 적용하지 않는다 말이야. 이해됐나요? 1%에서 3% 적용하지 않고 몇 프로 한다? 4% 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는 올해 이제 신설된 개념이에요. 올해. 자, 이 경우 있어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몇 주택?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위 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뭐냐면은 국내에 주택을 몇 개 가진 상태에서 예,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예, 요 가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얼마 4% 적용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내가 두 채를 가진 상태에서 한 채를 구입해. 그럼 그건 가액에 따른 차등하에. 이해됐나요? 그럼 세 개를 가진 상태에서 한 개가 더 추가돼. 그러면 이제 무조건 4% 해야 돼. 뜻이 알았죠? 몇 개? 4개. 4주택이 되면은 이 말이에요. 3개에서 한 주택이 추가하면은 됐죠? 또 이 경우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공유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내가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했어요. 그럼 각자 1주택자로 본다는 거고 1주택을 소유자로 보는 거고 또 뭡니까? 그 아까 주택에 이용되는 부수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도 주택을 보유한 거로 보겠다. 이해됐나요? 자, 법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좀 강화시켰다고요. 됐죠? 자, 공유주택은 뭐다? 각자 1주택주로 보고 또 주택에 이용되는 타인의 건주택에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 토지도 1주택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별 표시 3개짜리. 그래 주의 표시에 별 표시 3개.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게 있는 이 단계를 암기하는 것보다 유상으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뭐다? 가액에 따라 차등하는 게 적용해서 1%에서 3% 적용한다. 이거를 한 기억하면 되고. 근데 그거를 적용함에 있어서 요건 됐나요? 이 내용을 잘 인식해라는 거죠. 자, 그다음 가로 2번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했던 것이 뭐다? 표준 세율입니다. 자, 근데 표준 세율 기억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통합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과거에는 사실 취득이들 모두 2%였고 등기는 달랐는데 통합된 건 5개다. 그래서 가장 먼저 5개를 먼저 정리하시고 날개를 펼쳐라 이 거죠.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살을 찌우라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 건물이 기초를 했으니까 옆에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원시 맨 밑에 뭐냐 분할. 자 보세요. 5가지죠. 예, 암기도 좀 쉬워. 내가 이게 5개면 두 다리가 나눠져 있죠. 2개의 다리가 나눠져 있죠. 맨 밑바닥이 분할 맨 밑바닥이 됐나요? 원시는 어린애가 세상에 태어났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럼 아장아장 끼니까 무릎까지 오겠죠. 그리고 원시는 무릎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계는 뭡니까? 머리, 어깨, 무릎. 유정상, 농비농 이렇게 유정상, 농비농. 그래서 주택은 따로 떼서 좀 생각을 하자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가로 2번 세율의 특례입니다. 자, 가로 2번이 세율의 특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율의 특례는 통합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무슨 세율을 하지 않는다? 통합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사실취득에 대한 세율만 적용하든지 아니면 소유권 등기 세율만 적용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 해서 특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 개념을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가로 1번 있습니다. 가로 1번. 이 가로 1번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냐? 원래 취득세는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 세율은 사실 취득 세율과 플러스 무슨 등기? 취득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통합된 것이 표준 세율이라고 했어요. 됐나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행위에서 너의 행위, 이 취득 행위적인 문제는 너의 취득 행위적인 문제는 사실 취득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나 너게 보면은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사실 취득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2% 하나밖에 없어요. 일명 이거를 다르게 불러주는 용어가 뭡니까? 중과 기준 세율이야 이렇게 해요. 됐나요? 여러분 오늘 이 비어는 이 취득세 표준세를 저걸 알아야만이 등록면허세가 끝나요. 이거를 알면 등록면허는 끝나요. 등록면허 엄청 쉽거든요. 취득세를 알면 등록면허는 그냥 그저 가져가는 거예요. 저거 모르면 또 헷갈려요. 자, 그러면 소유권 등기 있죠? 방금 소유권 등기는 여러 개가 있죠. 2%, 1.5%, 1% 됐나요? 0.8%, 그 다음에 0.3% 있죠. 그럼 이 두 개가 통합된 게 표준세율이잖아요. 그럼 보자. 이미 표준세율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요 속에는 똑같은 2%가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만 가져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 세율에서 뭘 빼면 돼? 이거 없으니까 이거를 빼면 이것만 남잖아요. 하란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중과 기준을 뺀다는 말은 중과 기준은 2%고 2% 의미는 사실 취득이니까 이 내용은 사실 취득이 없다 하는 뜻이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자, 표준 세율이 통합되어 있는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그래서 내가 여기는 2% 하지만은 나중에 문제집을 할 때는 중과 기준 세율을 뺀다라고 말해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입니다. 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중과 기준을 뺐다는 말은 사실 취득 행위가 없다. 자, 그러면 그게 1번 봅니다. 원 1번이 뭡니까? 판매 등기 돼 있죠. 자, 그거 줄 겁니다. 판매 등기. 자, 판매 등기는 여러분 민법상에 비우는 겁니다. 자, 판매권적인 문제. 판매라는 것은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갔다가 내 땅이 다시 사업시에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땅이 다른 타인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소유 땅이 등기 이전이 되었다가 다시 내 앞으로 등기 이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일정 기간으로 다시 오니까 요 사람이 한 매수자는 지금은 받아왔지만 다시 되돌려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건 사실 취득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나 그 한매 특약인 최대 기간은 5년인데 그 5년 동안 기간은 처분만 말고 너 맛대로 사용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권리 행사는 하고 있으니까 등기세율로 내라.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그 낱말의 뜻을 이해하면은 사실 취득이 없고 됐나요? 소유권 등기가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세율이면 얼마입니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설명됐나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뭐죠? 판매 등기. 판매 특약이라고요. 민법상에.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먼저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동일한 것, 비슷한 것을 먼저 정리하는데요. 2번을 먼저 보지 말고 우리는 뭘 볼 거냐 하는 거죠. 3번을 먼저 볼 거예요. 자, 뭐를 본다? 3번. 그러니까 이 낱말을 가지고 충분히 사실 취득이 없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 자, 3번을 먼저 가면 그게 뭐가 있느냐? 공유가 있어요. 자, 아까 공유했던 것을 뭔다? 분할했다 했죠?
그럼 공유재산을 분할한 것은 이미 공유할 때 각자가 취득했죠. 이미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나눴어요. 그럼 사실취득이 없잖아. 사실취득이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총유물, 합유물, 공유물 분할한다면 뭐다? 사실취득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은 요 분할이란 말이 포인트라고요. 그러면 합의 이혼에 대해서 부부간의 재산이 분할도 똑같은 분할이란 말이 들어갔죠. 이것도 되고. 자, 그럼 분할 반대는 뭐 됐어요? A 법인이 있고 B 법인이 있어요. 합병했어요. 합병한 거는 산 것이 아니고 그냥 합친 거야. 남자 여자가 만나고 데이트하다가 나중에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산 겁니까? 그냥 합친 거잖아요. 이건 취득 행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병이다 하는 거죠. 됐죠? 그럼 이 낱말에서 낱말 자체에서 뭡니까? 사실 취득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3번 요 내용. 그래서 거기에 보면 3번에 앞에 법인 합병돼 있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할지기 문제는 전부 다 분할지기 문제는 기존의 자기 지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단순 분할이다 말이야. 무슨 분할? 단순 분할. 그래서 이거를 분할했을 때 갑은 60%, 어른 40% 이렇게 가져간 거 관계없는데 나중에 갑이 야, 너 지분을 내한테 좀 줘 해가지고 5%를 빼서 팔았어요. 그럼 어린 입장에서는 5%가 더 취득하겠죠. 40%에서 45% 되는 5%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다만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증가 줄 것을 지분이 증가된 부분하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세 물건이 합병 후에 뭐가 된다? 중과세 물건 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요 하나, 둘, 셋, 네 개 됐나요? 이 낱말에서는 충분히 이 문장 낱말 자체에서 사실 취득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법으로 규정한 거. 생각 아니고 법으로 규정해서 법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 취득은 있지만 사실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한 거라고요. 요거는 요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법의 규정을 충족한다면 그것이 2번이에요. 2번. 자,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합니다. 자, 상속받았으면 세금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하나는 뭡니까? 유정상 2.8% 됐나요? 그게 농지면 2.3% 됐죠? 유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기본적인 세율이 2.8%고 예외적으로 농지면 2.3%가 적용되는 두 개의 세율을 가지고 있다고요. 됐나요? 근데 너가 상속받은 것이 주택이다 하는 거죠. 뭐라 했다고요? 주택이다. 주택이고 너가 주택을 받아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럼 이거는 2.8% 세율을 낸다고요. 됐나요? 그런데 너가 그 받은 주택의 조건이 뭐냐? 1세대 1가구 한 가구에 1주택자가 된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실취득을 인정하지 않았게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충족한 이 낱말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2%를 뺀 0.8%를 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조건을 알아요. 됐죠? 그럼 결과로 뭡니까?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받아야 이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자, 농지를 상속받으면 이 표준세율은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그럼 표준세율이 2.3%입니다. 자, 근데 표준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그 농지를 계속 경작해요. 상속인이 그 농지를 계속 경작한다고요. 그걸 우리는 작용농지 이렇게 그 작용되면 감면대상 농지 이렇게 돼요. 됐나요? 뭐 한다면 상속인이 계속 작용한다면 감면대상이다. 자, 감면대상이 된다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대로 전부 다 표준세율 전부를 적용하고 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빼주겠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거는 판단이 아니고 이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법으로 만들어준 거라고요. 근데 세법은 여러 번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뭔가 법으로 그냥 규정한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요건을 익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이 있느냐? 4번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4번적인 문제는 건축물인데, 자, 건축물의 이전 행위는 원래 자체가 이걸 간주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요. 그럼 간주취득은 사실취득이 아니지만 2% 내야 되죠. 근데 이 이전에 간주취득이 되는 조건은 뭡니까? 그로 인해서 가액이 종전보다 가액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액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초과분이 없다면 조건이죠. 자, 그래서 다만 있어요.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초과하는 부분 뭔데? 간주취득이란 거죠. 됐나요? 그때는 이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보니까 이제 뭐냐? 이혼 있죠. 이혼. 재산 분할 있죠. 그래서 흩어져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같이 생각할 걸 묶었잖아요. 자, 한매 등기, 사실취득 없도록 일치했죠. 그 다음 분할 됐나요? 자, 그리고 합병. 이것들은 같이 충분히 이 낱말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상속과 이전적인 문제는 뭐냐?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고, 2번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죠. 취득세 세율은 사실 취득 세율하고 그 다음 뭐 소유권 등기가 통합됐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사실 취득은 어떤 취득이든지 몇 프로를 정한다고요? 2% 정해요. 그럼 등기는 여러 가지 세율이 존재하는 도 있죠. 이 두 개를 합한 것은 무슨 세율이다? 표준 세율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 취득을 딱 보니까 너는 뭐는 존재하는데 사실상 취득 행위는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너의 행위 중에서 소유권 등기 자체가 없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취득은 있어도 소유권 등기 행위가 존재할 것이 없거나 등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표준세율 자체를 적용할 필요가 없죠. 표준세율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율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에서 뭐합니까?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한다고요. 무슨 세율만?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한다. 방금 중과 기준 세율이 몇 프로예요? 2%죠.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됐나요?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해서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1번 있고요. 1번 내용이 있어요. 1번. 저 1번 내용을 전체 아우르면 뭘까요? 1번이 우리가 취득 행위 중에는 소유권 등기를 수반하는 취득은 사실취득이야. 원지 취득, 성계 취득은 전부 다 사실취득이니까 소유권 등기가 있어요. 근데 법으로 규정한 취득, 무슨 취득이다? 그렇죠. 간주취득. 이 간주취득 행위들은 전부 다 사실취득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취득을 받았기 때문에 2%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이 취득 행위에서 계속 가세 대상들을 계속 익혀야 되니까 간주취득 내용을 알아야 분류가 뭔가 된다고요. 분류가. 간주취득은 토지, 지목 변경 있죠. 건축물을 개수행위 있죠. 네? 그 다음에 차량 기기 장비 선박을 종류 변경이 있죠. 또 비상장법인의 가점주가 된 자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심할 것이 그게 뭐냐? 개수를 조심해요. 뭐를 조심한다? 개수. 자, 왜 조심하느냐면은 아까 건축,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 행위와 개수 행위로 인해서 뭐다? 무조건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야. 가세 표준은. 그런데 그 부분이 무슨 증가분이 있다면 면적 증가분은 간주취득이 아니야. 원지취득이야. 그때는 2.8% 부담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개수 부분의 가로 속에 뭘 해야 되냐? 면적 증가분 제외되어야 되죠. 무슨 분? 그래서 개수 부분에 밑줄 끄면 되죠.
면적의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 왜? 면적 증가되는 것은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그래서 요게 한번 주의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내용은 충분히 1번은 뭐다? 충분히 그 자체에서 소유권 등기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암기를 할 필요 없지. 그럼 이 내용을 알아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을 먼저 가지 않고요. 2번을 먼저 가지 않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3번을 먼저 가봅시다. 그 3번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공사 현장 사무소 되나요? 모델하우스, 한밭집, 부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계속 존수하는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잠깐 일정 기간 설치했다가 사라질 건축물이에요. 물론 이 건물들도 오래되면 사라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설치했다가 없어지는 것은 신고만 하세요 합니다. 물론 재산적 가치가 아주 많아요. 모델하우스 짓는데 안에 뭡니까? 그게 시설하려면 우리 아파트에 뭡니까? 싱크대라든지 그 시설하면 돈 많이 들듯이 모델하우스 설치하잖아요. 돈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듭니다. 옛날에 저 부산에 하는 유명한 부산의 건설에서 유명한 건설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모델하우스 질 때 10억만 들을까요? 50억 들었어요. 모델하우스 하나 짓는데. 그래서 그 유명하죠. 자체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부산의 건설회사 중에서 부채가 없어요. 그 회사는. 다른 건설은 전부 다 빚내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빚을 땡겨 가지고 할 거냐 하는데 그 건설은 빚이 없어요. 오리지널 현금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아주 좋으니까 계속 짓고 있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요것을 다 공사 현장 사무소, 부서, 한밭집 이런 거를 뭐라고? 임시다, 임시. 예, 그래서 임시라는 말이 포인트죠. 임시로 사용되는 임시 건축물이에요. 임시 건축물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됐나요? 등기 안 받아줘요. 그래서 임시 건축. 다만 조심할 것은 우리가 임시 건축물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물건이므로 기본적으로 혜택을 줄게. 무슨 혜택을 주냐? 비과세 혜택을 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시 건축물을 여기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럼 비과세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을 초과한다 이 말이야. 됐나요? 1년을 초과할 때는 과세가 된다. 그러나 과세하지만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만 증가한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내용이면서 시험에 아주 잘 노는 행위가 이거다. 자, 그러면 이 1번과 3번은 충분히 이 낱말에서 이해를 해서 뭐다? 소유권 등기가 없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돼. 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2번이에요. 자, 2번에 보면 공부상 지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묘지. 우리가 28개 지목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종사묘잡 있어요. 전닥과목, 인감연대, 장학차주, 창도철제, 청구유양, 수공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사묘잡이 있어요. 모든 종교용 따지, 사적지, 묘지, 마지막 잡종지 있다고요. 그래서 공무상의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은 됐나요? 그 자체는 취득할 때만 그 묘지를 취득할 때만 취득세 한번 내고 그 다음에 그걸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내지 마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취득할 때만 내고 알겠나요? 등록세도 내지 말고 재산세도 내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만 내라? 사실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2%만 내고 등기 세금 내지 말고 보유세도 내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공부상 지목이 묘지. 자, 됐나요? 자, 공부상 지목이 묘지. 자, 그런데 지금 요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것은 자, 이것 있는데 요거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죠. 묘지 이 무덤이다, 무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로 된다면 많이 노는 것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뭐 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럼 수입되면은
그 수입된 물건도 뭐냐 이전 등기 받겠죠. 외국에서 자동차를 외국에서 선박을 구입한 우리 명의로 등록하겠죠. 자, 그럼 등기 대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소유권 등기가. 근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요 조건. 연부 취득이라면 무슨 취득이라면? 연부 취득이라면 아직 내가 대가를 지급했다 안 했다.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 이전을 못 받겠네 라는 개념이죠. 이해됐나요? 요 개념.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요게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선박이나 항공기라는 것을 뭐냐 대여를 목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대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했다면 등기 세금은 좀 면제를 주고 사실취득을 매기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을 보면은 맨 위에서 내려오면 토지, 건축물, 차량, 기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강어 잡아서 해처목자 있죠. 그럼 강어권, 어권, 그리고 해원권 5가지 있어요. 근데 올해 요게 강어에서 한 개 더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양식업 있죠. 양식업권 있죠. 이게 한 개 더 들어왔어요. 올해 추가가 한 개 더 됐다. 자, 그러면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특별법이죠. 특별법. 방금 이게 자, 토건 차기 선항까지는 특별법이 아니야. 근데 밑에 권리관계들은 권리관계 강어권, 어권, 양식업권 이런 게 있죠. 그다음 임목 있죠. 요거는 전부 다 특별법에 의한 거야. 그럼 특별법에 의한 것들은 통합하지 마라 이 거야. 특별법에 의한 것들은 통합하지 마라. 됐나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표준 세율하고 특례 세율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매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겠어요. 자, 어디 문제 보면은 37페이지에 기출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중과기준을 뺀다. 줄 거세요. 중과기준을 뺐다. 중과기준 몇 프로다? 2%다. 그럼 2% 뺐다는 것은 2% 의미가 사실취득이죠. 그럼 사실취득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금액을 그 세고를 하는 것으로 모두 묶은 것은 있어요. 주택은 아니며 중과 대상도 아니다. 그럼 기억 판매 등기 있죠. 그럼 맞네. 자, 그 다음에 이년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이죠. 그럼 임시건축은 사실취득 행위가 있잖아요. 이거는 2%만 주관하는 대상이죠. 그럼 니은은 아니네. 그 다음에 디귿은 가운데 재산 분할 났죠. 분할 행위는 사실취득이 없네. 자, 그 다음 리언은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만약에 초과하는 하면 안 돼요. 초과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그럼 리얼에 해당하네요. 이해됐나요?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약간은 잡아주되 법률상에 있는 내용만 인식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세법 공부, 세법이 어렵긴 어려워요. 왜? 그대로 받아들는데 우리가 뭡니까? 옛날 게임이 있어요. 허참이 사람들 세워놓고 게임이 할 때 뭡니까? 말을 전달하는 거 있잖아. 했는데 저기 가면 허 돼 있고. 전달이라는 거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반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과세 대상 할 겁니다. 중과세 대상. 자, 조금 이따 보죠.